골목길을 걷다 보면은 어디선가 밥 먹고 가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길 어디쯤 허기진 이들을 기다리는 오래된 밥집 하나 있기 마련이죠. 알싸한 어리굴젓에 짭조름한 게장, 갓 지은 밥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주 풍성한 밥상입니다. 네네. 우리 먹고 싶은 게 다 있어.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밥과 만나면 그 맛은 더 강력해지죠.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이구 맛있어라 이게. 너무 맛있어서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쓴 밥 반찬들. 그래서 오늘은요 오래된 이 밥도둑들을 제가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밥 숟갈을 비우게 하는 맛의 대가들. 여기다 비비면 밥이 언제 부러진지 모르게 부러져. 오랫동안 우리의 입맛을 훔쳐온 이 밥도둑들을 오늘 공개 수배합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항구가 깨어납니다. 가을솔잎 맞이로 분주한 울진 죽변항. 밤바다를 달려온 배들이 올가을 동해의 주인공들을 어판장 가득 부려놓습니다. 오늘 좀 많이 잡으신 것 같네. 네, 아주 큰 사이즈 나오고 있어. 물가자미네. 요거 식기당 가놓으면 맛있는 건데. 새벽장을 보러 나온 이 부부는 요즘 이 녀석들 만날 생각에 설렌답니다. 요 횟대기. 이거 살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정식 명칭 대구 횟대인데 울진 공통방어로 횟대기 하는 건데 서해 이런 데는 안 나고 동해 이제 동해 안에만 나는 생선이. 울진이 많이 나지. 예전보다도 많이 났지. 제법 생선 자태를 뽐내는 멸치도 반갑습니다. 회나 구이로 먹을 만큼 씨알이 굵은 가을 멸치까지 울진 사람들에겐 최고의 밥도둑들과 만날 시간. 대구에 사는 부부가 자주 고향 바다를 찾는 이유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랍니다. 일 많았지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나누는 걸로 뭐 반찬 해 먹었으니까 언니하고 니 가라 내 가라 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랬지 뭐 그때는. 피하고 싶은 일터였지만 그래도 바다에만 나오면 뭐든 먹거리가 생기곤 했답니다. 첫손에 꼽는 맛의 주인공이 멸치랍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른다는 그것. 멸치 식혜 하려고. 언니 멸치 제일 좋아하잖아. 바로 식혜입니다. 작고 연한 봄멸치로 주로 젓갈을 담고 크고 단단한 가을 멸치는 뼈까지 삭혀서 먹는 식혜가 제격이라는군요. 식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진정한 밥도둑. 감칠맛하고 담백한 맛이 교묘하게 이거는. 요즘은 좀 보기 드문데 우리 옛날에는 이게 제일 많이 담아 먹은 식혜. 멸치를 많이 잡았거든요. 말르기도 많이 말르고. 요 무조건 밥 하는 가마솥 위에 부뚜하게 올려놓고 새콤하게 뚜껑을 열면 새콤하게 열어요. 요 식혜당 올 때 요 대박 한 대씩 대갖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대박. 엄마 젊은 시절보다 쓰던 대박이 낡았지만 추억이 있는 대박이지. 곡식을 넣어 삭힌 젓갈이라고 해서 식혜랍니다. 멸치 식혜에는 고슬고슬한 조밥에 엿기름과 무채를 넣고 양념에 버무려 삭히는데요. 소금이 부족했던 동해안에선 젓갈보다 식혜가 더 익숙하답니다. 우리 클 때는 이거 떨어지지 않고 먹었어요. 쌀이 없어서 좁쌀. 조밥을 무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밥에 식혜 올려가 많이 먹었죠. 매콤 새콤한 맛에 담긴 묵직한 바다 향이 쌀밥 부럽지 않게 해주던 1등 밥도둑이랍니다. 입맛 없다 싶을 땐 미역줄기와 톳을 섞고 발그스름하게 잘 익은 꽁치젓을 내옵니다. 이 꽁치 젓국에 무치면 이게 더 별미라는군요. 입맛 당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는 꿀을 넣더라고. 꽁치 젓갈만 있으면 만들기도 쉽고
여럿이 먹기도 좋아 인기가 많았답니다. 밥 반찬용이지 이게. 참기름 넣고 비빔밥 해. 은행에 하면 이제 뭐 20명씩 막 이래 하잖아요. 서로 좀 많이 좀 나가 그때만 밥에 넣어가 막 혼자 많이 먹을. 양보할 수 없는 맛으로 젓가락 전쟁을 부르던 별미 밥도둑입니다. 붕의 숨은 주인공 이 녀석도 빼놓을 수 없죠. 햇대 소리 많이 가지. 비늘 많고 날개 많고 미끄럽게 해서 또 힘들어 이거는. 이거는 다른 생선보다가 이거 비린 맛이 없고 살이 조금 단단하고 쫀득하지. 횟대 중에서도 맛과 식감이 제일 좋다는 대구 횟대입니다. 보고와 대구가 오묘하게 섞인 맛이라는데요. 소금에 절여 사나울 숙성시킨 다음 식혜도 담고 김치에도 넣는다는군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그냥 해준 줄 알았지. 우리 엄마는 금방 섞으면은 이제 약간 무큰한 맛이 있다고 좀 숙성해서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쫀득한 맛이 오래 가는 거고 빨리 삭지 않지. 바닷일에 밭일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사셨던 어머니는 횟대김치로 겨우내 반찬 걱정을 덜곤 하셨다지요. 부지런한 사람. 말도 못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집 청소고 반찬이고 다 해놓고 우리 깨우고. 쫄깃하게 씹히는 횟대살이 매력 만점인 어머니표 밥도둑입니다. 부지런함도 음식도 모두 어머니에게 배웠답니다. 울진의 말을 하면 고등어국. 울진에 이걸 찜 푼다 하는 거네. 푹 삶아서 끓인다 이 말이지. 어머니가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넣으실 때면 그날이 잔칫날 같았다죠. 고등어 삶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면 그게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요. 더 먹고 싶었나 봐. 부추 다 비서 열무 그거 얼갈이 다 한 보자기 싸가 들고 오자마자 이거 좀 고등어도 끓여도 이러고. 삶은 고등어살을 발라내던 어머니의 손에도 힘이 들어가곤 했답니다. 온 가족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게 이 고등어국이었다죠. 남편이 고등어국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오면 맨날 하는 말이 사위하고 나하고 입맛이 똑같아서 좋다. 맨날 그 소리. 추어탕처럼 삶은 고등어살, 얼갈이 배추 등 가진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 엄마 했던 그 재료 그대로예요. 늘상 웃는 거. 웃는 게 좋은 거지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는. 구수하고 진한 고등어국까지 어머니의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 밥 생각이 절로 나지요. 옛날 고공밥은 뭐지? 아침에 2공기 그게 점심에 3공기 저녁에 2공기 고공밥에 옛날에 시키가서 밥 많이 먹었다 이 말이지. 곰삭은 식혜 한 점 밥에 올리면 옛 추억들이 입안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반찬 그대로 고밥상 그대로입니다. 옛날 맛 그대로.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리운 맛이 밥도둑이지. 그리움이 곰사가 더 깊어지는 감칠맛. 그런데 이 음식들을 왜 하필 밥도둑이라고 불렀을까요? 1955년 한 신문에 김을 속칭 밥도둑이라고 부른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밥을 금방 먹게 해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답니다. 바삭하게 구운 김에 밥을 싸서 먹어본 분들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짭짤한 젓갈들도 적은 양으로 밥을 많이 먹게 해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곤 했다지요. 태안 마건포 앞바다를 25년째 누비고 사는 이 부부는 요즘 시간을 도둑맞고 산답니다. 여기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모래하고 자갈하고 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궁합이 맞아요. 수심도 그렇게 막 깊지도 않고. 서해 황금어장을 찾아온 가을 진객들 덕분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이쁘답니다. 이 가을 어부들의 시간을 꼼짝없이 바다에 묶어둔 주인공 바로 꽃게입니다. 이렇게 쑥게 가을에는 그 쑥꽃게가 많이 나와요. 쑥꽃게. 쑥꽃게가 단맛은 많아요. 등에 꽃쟁이처럼 생긴 뿔이 있어 꽃게라 부르다 꽃게가 됐답니다. 발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작업이 쉽지 않다죠. 그 이 안다리를 자르는 거 이렇게 안 자르면은 자기들끼리 이거 물어가지고 발을 다 뜯어요. 아이고 말도 마요. 다치고 물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따다 보면 꽃게 독이 올라요. 친정아버지가 여기서 어장을 많이 해요. 아버지 혼자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됐다신 거 아빠한테?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 같은데. 둥지를 떠난 새처럼 돌아올 줄 몰랐답니다. 건설업으로 잘 나가던 인생이 IMF를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죠. 아이고,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잡히면 잡힌 대로 사는 거지. 나이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다가 더 잡겠다 그러다 보면 사고나. 여기 나오면은 좋아. 다 잊어버려요. 육지 나가면 경쟁이잖아요. 여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막. 누가 뭐라 호기를 하나. 빈손으로 돌아온 부부를 넉넉하게 품어준 건 바다였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내주었지요. 오늘도 이만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고 놨을 때고 틀리죠? 느낌이 틀려. 이 맛에 잡으려면 그래. 꽃게는 밥도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좋아는 하지.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국민 밥도둑. 갓 잡은 싱싱한 꽃게만 있으면 절반은 된 거랍니다. 최고 밥도 간장게장이요. 게 하나면은 밥 다 먹잖아요. 싱싱하니까 좋죠. 막 잡은 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노랗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얘네가 이렇게 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 보면 알아요. 이제 맛있는 간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매실과 개복숭아로 담근 효소와 고추씨를 듬뿍 넣어 맛을 낸다는데요. 이 씨를 여기다가 놓고서 담으면은 더 맛있어요. 구스름하니. 비린내도 안 나고 좀 감칠맛도 나고 그래요. 고추 씨는 옛날 어르신들이 하고 엄마도 하고 다 했어요. 간장이 조금 짤까봐 이런 부재료를 조금 넣고서 이거는 울금가루예요. 비린 맛을 잡아주더라고요. 가진 채소와 비법의 재료들로 짠맛과 비린맛을 줄이고 은근하게 단맛을 보탭니다. 한 번 후루룩 끓이면 불을 끄고 식힌 다음 부어주기만 하면 간장게장이 만들어집니다. 속살 가득 간장이 스며들면 밥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곤 하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맛의 유혹. 그야말로 밥도둑계의 1인자입니다. 게장 담글 때면 업으로 사는 재미가 더 쏠쏠하답니다. 바닷가 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좋잖아요. 저 경치 앞에 보면 배도 있고 남자 구경 못하는 배도 있고 뒤에 보면은 섬도 있고 신선한 건 최고 먼저 먹고. 꽃게를 먹기 좋게 잘라 양념에 묻혀도 그만이랍니다.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가 한 끼 뚝딱 하고 했던 반찬이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이 꽃게 밥 없으면은 반찬 없다고 그래 좀 짜대잖아요. 그러면 꽃게장 주면 아무 말 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도 국 끓여도 드리고 이렇게 게장 무침도 해드리고 다 했어요. 게맛 좀 아는 어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 달콤한 맛. 둘째가라면 서러운 밥도둑이지요. 입맛 돋구는 걸 최고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기분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봐. 꽃게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갯벌로 나오면 천지가 개판이었답니다. 발 벗고 이렇게 지나가면 꽃게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 그냥 막 주웠어요. 여기 섬이었어요. 집이 네 채 있었어요. 갯벌의 주인은 이 녀석들이랍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이곳에선 돌 밑에 산다고 해서 똘짱개랍니다. 이렇게 다 돌 속에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막 열고서 잡싸게 잡아야 돼요. 이것도 밥도둑이었어요. 건 뜯으면 우리 친정아버지 똘짱개 잡으라고. 똘짱개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 개를. 7남매 맏딸. 바쁜 부모님을 돕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갯벌을 누비며 똘짱개 잡는 건 일도 아니었다지요. 동생도 어버 키우고 빨래하고 밥은 내가 완전히 도맡아서 다 하고 우리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조개 캐고 굴 이런 게 굴 따고 이런 거 맨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진짜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밀어내고 도망쳐도 다시 그 자리. 지치고 힘들 때면 고향 바다부터 떠오르더랍니다. 소금에 절인 똘짱개만 봐도 기운이 나곤 했다지요. 지금 와서는 감사한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렇게 살고 배우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천의 일이에요. 작은 게들은 통째로 무쳐도 좋고 조려도 맛있답니다. 밀가루 반죽옷을 얇게 입혀 기름에 튀기면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진짜 막 한 입으로 짝짝 달어. 이 게가 달아요. 바삭바삭 고소한 튀김까지 바다가 내어준 것들은 무엇 하나 밥도둑 아닌 것이 없답니다. 업으로 산 맛이 이런 거겠죠. 맛있잖아. 내가 잡아서 내가 직접 먹으니까 실컷 먹어도 좋죠. 옛날 생각 떠오르죠. 옛날에 간장게장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았으니까. 쌀 같은 게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렇지. 맘대로 먹는 거지. 옛날에는 이 밥 이렇게 간장게장을 이렇게 먹어도 쌀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못 먹었어요. 게장 등딱지에 밥을 비비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밥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밥이 정이고 힘이었던 시절, 밥은 곧 쌀이었고 쌀 아닌 것들은 모두 잡스러운 곡식 잡곡이라 부를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벼가 익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면은 거기에 떨어진 벼 이삭을 죽였다고 이 동네 아이들이 이 들판을 누비고 다니던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떠오릅니다. 밥이 뭐길래 맛있는 반찬들 앞에 두고 도둑이라 원망하면서 살았을까. 지나온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쌀떡을 채운 건 늘 한숨이었습니다.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그때, 거친 밥도 술술 넘어가게 해주던 맛있는 반찬들이 고마우면서도 마냥 곱게 볼 수가 없었지요. 어쩌면 가난이 준 맛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하잖아. 토종 예산우유. 쬐그만하잖아요. 얘들은 더 크지 않고 요만해요. 예산에서 토종맛 지킴이로 사는 이분들에겐 숨어있는 오래된 밥도둑을 찾아 알리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랍니다. 앞에 개울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산이 이제 뒤에 받쳐주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틀을 잡았죠. 저희도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죠? 네, 10년 넘었어요. 닮았대요, 우리가. 형제 같대요. 아까도 논쟁했어요. 한 배에서도 안 나왔는데 왜 닮았다, 왜 닮았다 하냐?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입맛도 솜씨도 닮은 10년지기랍니다. 마산이 고향인 김형애 씨에게 예산 음식의 매력을 알려준 요리 친구라는군요. 이게 집장 매주 안에까지 이제 다 골고루 효모가 잘 들어가라고 적절하게 보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그 지혜 있게들 하셨던 거죠. 집장은 지역마다 재료나 조리법이 다른데요. 예산 집장은 매주부터 조금 다르게 생겼죠. 보리와 콩을 함께 섞어 만드는데 주먹만한 크기로 빚어 구멍을 낸 다음 볏짚 위에 올려놓고 그늘에서 띄운답니다. 준비하고 계시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바로 주인공 같은데. 예산 분들만 아는 특별한 밥도둑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주인공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주 쓸 때가 아니잖아요? 저기 보리로 쓰는 거라 보리 수확하고 나서 조금 있다 한 7,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장을 만들려면 한 달 이상 잘 띄운 메주를 빻아 가루를 만듭니다. 오이와 고추는 미리 소금에 절여놓고 말린 가지와 표고도 물에 불려놓습니다. 조상들이 지혜죠. 지금부터는 또 이제 사라지면은 우리가 야채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관해 그 양분을 보관해서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채소를 많이 넣어 만든다고 해서 채장이라고 불렀답니다. 채소 말고도 넣는 재료가 많다는데요. 보리 이렇게 삶아서 갈아가지고 이게 삭힌 거예요. 찹쌀로 밥을 지어 넣습니다. 여기에 말린 새우가 들어가고요. 소고기도 썰어서 익혀 넣는답니다. 육해공이 총동원된 셈이지요. 다른 데 집장들은 육고기를 안 넣어요. 소고기나 새우 이런 걸 안 넣는데 그렇죠. 예, 예산 집장은 이제 좀 고급스러워요. 네. 내륙인데도 바다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새우 같은 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넣고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죠. 밥도 비벼 먹고 뭐 찌개도 해 먹고. 3, 4년 이상 묵은 간장. 예. 진한 간장을 해요. 진짜 진해.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것도 예산 집장만의 특징이라는데요. 예전엔 두엄 밑에 일주일 정도 묻어두고 은근한 온기에 삭혀서 먹었답니다. 이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에 강한 두꺼운 감잎으로 덮어두었다는군요. 보리가 들어간 거라 좀 시큼한 맛이 나는데 영양 집약적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싶어요. 콤한 게. 쿠시한데? 우리는 쿠시하다고. 나는 시큼하다 이래. 옛날에는 저런 가마솥에 밥 했으면은 아예 침 넘어서 말을 잘 못하겠네. 푸거리다가 이렇게 얘를 앉혀서 끓이잖아요. 그럼 밥물 넘어가 해서 더 맛있단 말이야 얘가. 그러면 막 퍼다가 비벼서 막 그런 거 넣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었어. 집장 하나로 부족함 없는 밥상을 차려내던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별미장입니다. 하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요즘 집장 모기가 힘들답니다. 그 맛을 다시 살려보자 의기투합하고 계시다는데요. 집장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보고 있다는군요. 국장 가지고 이제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지인들 찌개를 만들었어. 오시면은 아 내가 이 솜씨를 발휘하겠다 할 때 내놓는 음식이에요. 누구 오기 기다리는 거지. 이제 손님 초대해서 이제 음식 한번 자랑해야죠, 그죠? 집장은 국물만 내는 데는 한 수 위랍니다. 끓일 때도 집장이 최고의 양념이라는데요. 보약이 따로 없는 영양 만점 밥도둑입니다. 소고기와 곤드레 나물을 볶아 넣고 비빔장도 만든다는데요. 남다른 집장 사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군요. 예산에서 부잣집에서 이걸 해서 동네 분들을 다 나눠줬대요. 그때 이제 이 집장 안 먹은 사람이 없는 거라 동네에 6.25 사변이 났잖아요. 그러고 이 양반도 잡혀갔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집장 맛에 매력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풀어줬대요. 그래서 집장이 이렇게 목숨을 건 집장이라 그래요. 마음을 움직이는 맛.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이랍니다. 집장으로 맛있게 비빔장을 만들어 국수만 비벼 놓아도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는군요. 예산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또 하나의 맛도둑이 이 안에 숨어 있답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폈잖아요. 이렇게. 유익한 곰팡이. 예. 그것 때문에 국물이 뽀얗고 그 맛이 구수하고 그러죠. 쿰쿰한 냄새부터 강렬했는데요. 가만 보니 항아리에 금이가 있더군요. 일부러 깨진 독에 담는답니다. 왜 깨진 독에다 해요? 이제 물이 빠져야 되니까 항아리가 깨져야지 이제 물이 빠질 수 있잖아요. 하하,
얘는 이제 물이 있으면 하얀 곰팡이가 피질 않아요. 버려지는 배추 겉잎이나 시래기를 모아 짜게 절이고 새우젓과 파, 마늘을 넣고 버무려 삭힌답니다. 이 삭힌 김치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씻어 짠기를 뺀 다음 쌀뜨물을 넣고 지져 먹는다는군요. 이제 들기름을 좀 넣어줘야 이제 이게 더 부드럽고 이제 음식에 풍미를 더하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홍어맛 김치라고 했어요. 발효되면서 순화가 됐잖아요. 그 짜도 그렇게 짜진 않은 거. 뜨물만 붓고 지금 들기름만 들어가면서도 간이 맞는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음식이잖아요. 쌀뜨물에 자작자작 지져 놓으면 구수함 속에 언뜻언뜻 스치는 톡 쏘는 쿰쿰함이 자꾸 생각나게 한답니다.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는데요. 부족함을 채워주던 맛의 지혜가 음식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이 귀한 맛을 계속 볼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국적이군요. 구수함이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이제 밥도를 거의 안 먹잖아요, 많이. 그렇죠. 밥도둑이란 말이 옛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밥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이런 옛날 음식이 다시 각광을 받고 만드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먹는 분은 건강해지고 이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이 사라진 밥상은 상상하기 힘들죠. 어쩌면 도둑이라는 험한 이름덕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세 덕에 대대로 가업을 잇고 있다는 김원천 씨. 우리 아들, 막둥이 아들, 얘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지가 어려서부터 다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가끔씩 게임보다는 이렇게 좀 산속에 들어와서 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 아들, 참나무 이파리 좀 다 끊어봐. 아들이 든든한 일꾼이랍니다. 이파리채 참나무 가지를 꺾고 그물망 위에 올려놓고 물 위에 던져놓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녀석들을 유혹하는 낚시꾼이라는데요. 뭘 잡으려는 건가 했더니 민물새우 토하군요. 아버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참나무 밑에 토화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파리가 넓다 보니까 그 집 역할을 확실히 해요. 맑은 일급수 물에 사는 토화는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알을 낳는다 해서 이름이 붙었답니다. 흙냄새가 나는 것도 그 때문이라죠. 자, 오늘 또 많이 잡아보자. 5만, 8만 마리 잡아야지, 아들. 10만 마리 잡아야지. 10만 마리? 역시 우리 아들 배짱 좋네. 예전엔 논도랑이나 웅덩이에 가면 흔하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서식지를 만들어 놓고 키워서 잡는다는군요. 1급수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자생을 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니라 자생. 옛분들은 농사 짓고 논에 이제 그 알이 다 차고 나면 물을 빼지 않습니까? 소화하기 전에. 그때 다 망을 해가지고 그때 토화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종류가 다르다고요? 오늘 알배기 토화가 많네? 엄청 많다. 여기 이렇게 알이 찹니다요. 최상품이죠. 이렇게 알배기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젓갈을 만들죠. 토화와의 씨름은 지금부터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이나 그런 게 이제 밑으로 다 빠져요. 깨끗하게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나면 알배기 토화만 따로 골라놓는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헤아려야 하는 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군요. 잡는 것보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오, 싱싱하네. 양이 적은 데다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토아젓이 젓갈 중에선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댁에서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요? 저희 집 멸치 액젓이라고 한 4년에서 5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다들 소금 뭐 천일염 그걸로만 쓰는데 원래 이제 이거 액젓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맛이 배가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이걸 좀 개발하셨어요. 토아를 잡은 즉시 통째로 소금이 아닌 멸치 액젓을 넣고 숙성을 시킨답니다. 항아리에 담아 2년에서 4년 정도 숙성을 시킨다는데요. 네, 아버지의 오랜 경험이 담긴 비법이라는군요. 이게 이제 지금 3대째 내려온 돈통인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주신 거 잘 지키라는 거.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봤으니까 할머니 이렇게 쓰는 거 가정하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됐지 않았냐. 꼭 이거 잘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준다고 이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더 가죠. 아버님 역사니까. 할머니의 뒤를 이어 젓갈 장사를 시작한 아버지는 입소문이 날 만큼 젓갈 맛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죠. 할아버지 젓갈 담을 때 좀 기쁨을 많이 와서 그게 좀 생각이 할아버지가 가게에 있을 때 좀 늙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좀 보시면은 항상 누구처럼 밝게 웃고 좀 친절히 대하시는 게 너무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그냥 좋아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필요 없고 성민이는 그냥 가게 이거 이어서 가겠다 전통으로. 그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 이제 4대째가 된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고향에 돌아온 게 23년 전. 잠시 아버지 일을 도우러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았답니다. 저희 아들 첫 돌 때 음식 집에서 다 해서 가는데 아버님께서 여기 시골에서는 토아젓이 귀한 음식이니까 토아젓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숙성시킨 토아에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젓갈을 담는데요. 울산이 고향인 며느리에겐 생전 처음 경험하는 맛이었답니다. 장흥에 처음 와서 토아를 먹었을 때는 거칠거칠하고 이래서 흙을 먹는 느낌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토아가.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맛인데 몇 번 먹다 보니까 그 맛들이 계속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찰밥과 함께 넣은 재료들은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비법이랍니다.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고 여기에 비장의 무기 팥을 삶아 넣는다는군요. 토아젓의 팥이라 아주 독특한 조합이죠.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준 그런 성분이 있고 단맛을 내는 그런 역할이 강하다고 그래서요. 대신에 팥을 단맛 대신에. 옛날에는 흙냄새를 많이 나게 했는데 지금은 좀 흙냄새를 덜 나게 그렇게 합니다. 달큰한 팥과 매콤 알싸한 양념이 오돌토돌 씹히는 토아와 어우러집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찾게 된다는 밥도둑계의 숨은 고수지요. 숙성시켜 놓은 토아젓은 새우젓처럼 김치 담글 때도 요긴하고 음식에 간을 맞출 때도 제격이랍니다. 홈이라든지 간장 이런 그 간 대신에 토아젓을 넣으면서 해물 맛하고 같이 간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간 맞추길 때, 그러니까 막 급하게 손님 오셔가지고 요리를 내놔야 되는데 토아젓을 조금 넣으면 모든 음식이 완성이 되는. 파전을 부칠 때도 토아젓이 맛을 내는 1등 공신이랍니다. 토아젓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찰떡궁합이라는군요.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별미전입니다. 상비약이 따로 없고 저희는 거의 토하로 위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토하를 먹고 다 그냥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토아젓이 맛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최고의 조력자랍니다. 얼큰한 두부찌개에 이제 밥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들들 많이 컸네. 맞아. 그 맛의 기억들이 사람들을 밥상으로 부르고 밥을 먹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만하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비비면 밥이 언제 구러진지 모르게 구러져. 줄어지는 게 뭐야? 줄어진다는 뜻이 어머니. 줄어든 거. 아 밥이 줄어든다고. 밥도둑 맞네. 밥도둑 맞네. 줄어져 보니까. 계속 이거 이어가면서 그 제 아들과 제 손자까지 물려주는 오메. 10대까지 가는 오마. 그렇게 누군가는 밥상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가겠지요. 어쩌면 이 음식들이 훔친 건 밥이 아니라 우리의 허기진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그리움으로 삭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도둑을 잡고 보니까요, 다들 이 항아리 속에 숨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익히고 삭힌 정성스러운 이 음식들이 어쩌면 부족한 밥상을 채워주고 또 우리네 밥심을 든든하게 지켜준 고마운 밥도둑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올가을 밥도둑 덕분에 밥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